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한 번 더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기회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습니다. 한 번 더 만나고, 한 번 더 결정을 내리고, 한 번 더 도전하고, 한 번 더 생각하면 우리는 더 깊고 더 넓어진 확장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당신의 정체성에 한 번 더를 장착하라. 자신에 대한 믿음을 바꾸면 삶이 바뀝니다. 즉, 변화를 원한다면 먼저 정체성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에 대한 믿음은 그대로 유지한 채 변화된 삶을 갈망하는 그런 모순에 찬 삶을 살아갑니다. 정체성이 바뀌어야 삶이 바뀝니다. 정체성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목표를 위해 나를 바꿀 수 있는가? 그리고 서슴없이 물론이고 말고라는 답이 즉각 나와야 합니다. 목표를 이루려면 목표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나를 바꿔야 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목표에 자신의 정체성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에 목표를 맞추는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성장을 멈춘 사람입니다. 계속 성장하고 시야를 넓히고 배우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재설정할 줄 압니다. 충만한 성공과 행복은 이 재설정 과정에서 탄생합니다. 당신의 내면에 한 번 더의 정체성을 세팅하라. 이처럼 한 번 더의 정체성은 우리의 내면에 담긴 모든 메시지를 장악함으로써 우리에게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통제력이라는 재능을 선물합니다. 한 번 더 시도를 축적하라. 삶은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미리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내는 유형의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공격적이 되어야 합니다. 완벽한 한 번 더 시도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단순 명료하게 시도만 하면 됩니다. 한 번 더 시도를 포기하는 것은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 안에 숨어버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처음 한 번 더 시도를 할 때는 우리가 정확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한 번 더 시도에서는 좀 더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언제나 처음이 서툽니다. 한 번 더 시도는 처음보다 반드시 진전을 이룹니다. 한 번 더 시도는 새로운 경험의 지평에서 출발하는 것이기에 더 나은 결과를 얻을 확률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우리의 하루를 24시간이 아닌 72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시간을 3등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하루는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이고 두 번째 하루는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세 번째 하루는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인데요. 큰 하루를 작은 하루들로 이렇게 쪼개 놓으면 분 단위의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긴박감이 더 높은 수준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오늘 꼭 해야 할 일에 훨씬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전략을 통해 일과 대인관계, 생산성, 건강, 취미 생활을 더 짧고 더 강렬한 시간 조각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긴 거리를 몇 개의 단거리로 나눠 놓으면 전력 질주 구간이
그만큼 많아집니다. 즉, 결승선까지의 시간 거리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심하게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더 작은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너무 생산성에만 매달릴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삶은 균형 감각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하루를 사는 이유는 워커홀릭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써보지도 못한 채 사라지는 시간의 파편들을 최대한 모아보자는 것입니다. 컴퓨터에서 더 많은 저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조각 모으기를 실행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더 작은 하루를 살면 낡은 습관을 새롭고 효과적인 습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한 동작과 반응도 더 빨라지는 것을 느끼고 시간 조절 능력 또한 개선될 것입니다. 감정의 지배자, 한 번 더의 생각 습관, 한 번 더 의식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하는 사람은 감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꿔 놓을 줄 압니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주소로 이사를 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데는 행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큰 돈을 벌어도 불행한 것은 마음의 온도 조절기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어도 자동적으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부자가 된다고 해서 마음의 집에서 날뛰는 그런 감정들이 저절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의식적으로 행복을 찾고 한 번 더 의식적으로 즐거움과 긍정적인 태도를 찾아야 합니다. 한 번 더 친절과 관용을 베푸는 길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마음의 집에 숙박하고 있는 감정들의 리스트를 새롭게 혁신해야 합니다. 감정을 관리하고 다스리는데 가장 요구되는 두 가지는 정직과 진실입니다. 감정은 우리가 목표에 이르렀을 때 얻는 부산물이나 전리품이 아닙니다. 감정을 지혜롭게 관리하지 못하면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감정은 성공에 매우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 한 번 더 꿈을 꾸어라. 행복과 성공, 생산성을 위해서는 상상력과 꿈, 비전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상상력, 꿈, 비전을 만들어내는 습관이 바로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재발견하고, 한 번 더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와 생각, 감정은 유리잔과 같습니다. 그 잔을 새로운 것으로 채우려면 기존의 것을 깨끗하게 비워내야 합니다. 이 비워내는 작업에서도 한 번 더의 습관은 빛을 발합니다. 성공은 그 성공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한 번 더의 습관으로 과거를 더 비워내고 그만큼 더 새로운 것을 채워 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타인을 압도하는 훌륭한 경쟁력이 되어줍니다. 새로운 꿈을 꾸지 않으면 과거에 파묻히게 됩니다. 새롭고 기발한 상상력에서 솟아나는 아이디어로 잔을 채우지 않으면 고인 물만 물끄러미 바라보는 삶을 살 뿐입니다. 미래를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새로운 비전과 가능성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우리의 뇌와 생각과 감정을 미래로 돌려놓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통받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결점투성이이고 매 순간 장벽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그것에 갇히지만 않으면 그것을 극복해낼 힘과 지혜, 지식과 균형이 나타납니다. 한 번 더의 습관이 그런 가치들을 찾아내는데 빼어난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한 번 더 목표를 이루어라. 먼저 자신이 무엇을 진정 바라는지를 꼼꼼하게 리스트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 바람에 구체적인 색깔을 입혀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속의 생각과 에너지들이 구체적인 실체로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뭔가 가슴 뛰는 활기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목표가 구체적으로 그려지면 그때 비로소 작전 계획이 필요해집니다. 무엇보다 먼저 목표 달성을 위해 자신이 기꺼이 견딜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내야 합니다. 이는 정말 중요하고도 중요한 작업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과정에서 목표 달성을 위한 좋은 기준을 마련하게 됩니다. 목표를 세우지 않고 전략만 습득하는 것도 시간 낭비요. 목표만 세우고 그에 상응하는 기준들을 만들지 않는 것도 시간 낭비입니다. 한 번 더 새로운 습관을 찾아라. 습관을 보면 인생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셀 수 없이 많은 행동 패턴의 주인은 습관입니다. 굳이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보통 이런 습관은 삶에 적절합니다. 하지만 모든 습관이 삶을 최적화로 이끄는 효율의 세계로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종종 우리는 어처구니 없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나쁜 습관을 들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생을 바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습관을 바꾸면 됩니다. 습관을 원하는 삶의 방식과 일치시키면 됩니다. 한 번 더의 습관은 새로운 습관을 찾는 모든 경로의 밑바탕이 되어줍니다. 의미 있고 긍정적인 한 번 더가 반복해서 쌓이면 무서운 위력을 발휘합니다. 한 번 더의 습관은 우연과 행운을 우리의 삶을 극적으로 바꾸는 기회로 만들어냅니다. 좋은 행동을 습관이라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만들려면 한 번 더 의도적으로 행동하고 한 번 더 의도적으로 재구성하고 한 번 더 의도적으로 반복해야 합니다. 습관을 바꾸지 못하면 어떤 결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어려운 일을 하라. 어렵고 불편한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모든 놀라운 성과의 반대편에는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불편함의 존재를 삶의 한 부분으로 끌어안아야 합니다. 평범한 만족과 평범한 자신감이 아니라 강렬한 만족과 넘치는 자신감은 불편한 일을 성취했을 때 얻어집니다. 성공으로 가는 기차는 평균적이고 평범한 에너지가 아니라 압도적인 남들과 차별되는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해야 할 일 목록의 맨 위에는 어렵고 불편한 일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무리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평균이 아니라 평균 이상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쉬운 일도 어려운 일도 처음에는 똑같이 힘이 듭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어려운 일도 쉬운 일도 똑같은 무게의 습관이 됩니다. 어렵고 불편한 일을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더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어떤 지점이 한계점인지, 어떤 지점이 임계점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면 성공으로 가는 프로젝트는 더욱 정교해집니다. 쉬운 일만 선호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 번 더의 습관은 꼭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사람들이 멈춰서 있는 일을 찾아내 이를 기회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 번 더
어렵고 힘든 일을 하고 한 번 더 침착해야 합니다. 원싱이라는 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효과를 얻고 싶다면 일의 가짓수를 줄여야 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단 하나를 찾아내고 그것을 위해 탁월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언가는 포기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중요한 일에 파고들어라.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생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중심으로 하루를 조직해야 합니다. 극단으로 가라. 무엇이 실질적으로 중요한지 알아낸 다음에는 단 하나만 남을 때까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합니다. 그 핵심 활동이 성공 목록의 맨 꼭대기에 오게 해야 합니다. 노라고 말해라. 나중에라고 하든 안 된다고 하든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일이 끝날 때까지 다른 모든 일에는 지금 말고라고 딱 잘라 말하는 것입니다. 줄긋기 게임에 빠지지 마라. 모든 일이 똑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그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목록에 적힌 일들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지우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 믿는 헛된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끝난 일에 줄긋기 게임에서는 승자가 나올 수 없으니 거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모든 일이 똑같이 중요할 순 없고 성공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에 숨겨져 있습니다. 정신이 흐트러지는 건 본능이다. 집중력이 흐트러졌다고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결과가 나빠진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면 결국 아무것도 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알아내고 그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자기 관리에 집착하지 마라. 대신 강력한 습관을 지닌 사람,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 선택적 집중을 이용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한 번에 하나씩 습관을 들여라. 한 번에 좋은 습관을 2개 이상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위대한 성공을 거둔 사람도 초위는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의 중요한 습관을 들이기 위해 선택적 집중을 발휘한 것입니다. 습관 하나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라.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 행동을 일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습관이 만들어지기까지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일단 습관이 들고 나면 그 습관을 더욱 발전시키거나 필요에 따라 또 다른 습관을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의지력을 넓고 얇게 퍼뜨리지 않는다. 의지력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무엇이 중요한지 정한 다음 그 일을 위해 의지력을 아껴야 합니다. 연료계를 늘 확인한다. 의지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연료통이 꽉 차 있어야 합니다. 두뇌에 연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대충 처리하는 일이 벌어져선 안 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시간 맞춰 먹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어떤 일을 할지 정한다. 의지력이 가장 강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의지력이 최고로 높다는 건 곧 성공할 가능성도 최고로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대담하게 행동하라. 아무리 생각을 크게 해도 대담한 행동이 생각을 뒤따르지 않으면 어떤 결과도 이룰 수 없습니다. 큰 질문을 던진 다음에는 그에 대한 해답을 찾고 난 뒤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없다면 이미 그런 꿈을 이룬 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는 것입니다. 해답을 찾아낸 사람들은
어떤 모델과 시스템, 습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른 이들과의 관계는 어땠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존재이긴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 꾸준히 통하는 방법은 대부분 우리에게도 통하는 법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는 성공이라는 남다른 성과를 향해 가는 여정의 일부입니다. 성장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그 사고방식이 자신을 어떤 목적지로 데려다 줄지 겁내지 말아야 합니다. 탁월한 성과는 성공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탁월한 성과는 실패를 통해서도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멈추고 성공을 위해 무엇을 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학습 과정의 일부라 여기고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끊임없이 찾아야 합니다. 단 하나의 개념을 일상생활의 일부로 만들고 일터나 삶의 다른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얻으려면 1. 이해하고 믿어라. 첫 번째 단계는 단 하나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그것이 우리 삶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믿지 못하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2. 개념을 이용하라. 오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을 더욱 쉽거나 불필요하게 만들어줄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3. 습관으로 만들어라. 초점 탐색 질문을 습관처럼 던지면 자신이 원하는 탁월한 성과를 얻기 위해 질문의 힘을 온전히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4. 잊지 않게 메모하라. 초점 탐색 질문을 잊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나의 단 하나가 끝나기 전까지 다른 모든 일들은 다 필요 없다라고 책상 앞에 붙여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 습관과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5. 도움을 받아라. 연구에 따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료 몇 명과 함께 성공 그룹을 만드는 것도 매일 습관을 연습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들에게도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자신의 단 하나가 무엇인지 공유하고 함께 해야 합니다. 크고 구체적으로 생각하라. 목표를 세우는 것은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저걸 하고 싶다에서 저걸 어떻게 이루지로 바꿔야 합니다. 최고의 질문과 최고의 목표는 크고 구체적입니다. 훌륭하면서도 남다른 성과를 원한다면 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또한 목표를 제시하면서 동시에 그 달성 여부에 대해 변명의 여지를 주어선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가능성을 생각하라. 당장 달성할 수 있는 목표는 단순히 했다는 것에 만족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대한 힘을 발휘해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는 이보다는 훨씬 더 도전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닌 현재의 능력의 가장자리까지 손을 뻗게 만듭니다. 거기에 닿으려면 있는 힘껏 팔을 벌려야 합니다. 최고의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가능한지 탐험하게 만듭니다. 벤치마킹과 트렌드를 이용하라. 미래를 보는 수정 구슬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지 예측하는 실력이 놀라울 만큼 좋아질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 사람과 기업은 경쟁자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알짜배기 보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탁월한 성과를 위해 필요한 훌륭한 해답을 찾고 싶다면 벤치마킹을 이용하고 트렌드를 예측해야 합니다. 행복은 만족으로 가는 길에 나타난다. 우리는 모두 행복해지고 싶어 하지만 무작정 행복을 추구한다고 행복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오래 지속되는 행복을 얻는 가장 확실한 길은 큰 목적 의식을 갖고 매일 하는 그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큰 이유를 발견하라. 무엇이 자신을 움직이는지 자문하며 자신만의 목적 의식을 찾아야 합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고 힘들고 지칠 때도 계속해서 일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종종 이것을 자신만의 큰 이유라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삶에 흥미를 갖는 이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 정답을 고르기보다 방향을 정해라. 목적 의식이라고 하면 너무 진지하게 들릴 수 있지만 어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하게 그것을 인생에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게 원하는 단 하나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취하고 싶은 무언가를 적은 다음 그것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지 설명하면 됩니다. 단 하나만 있을 뿐이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자신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돕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입니다. 여러 개의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지만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가 보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 최고의 우선순위를 가진 것, 자신의 단 하나는 언제나 하나뿐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에 맞춰 목표를 설정하라. 미래의 목표를 아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거기까지 이르는 데 필요한 여러 단계를 확인한다면 지금 당장 성취해야 할 올바른 우선순위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펜을 들어 적어라. 목표를 종이에 써서 늘 가까이에 두어야 합니다. 연관지어 생각하라. 당신이 도달하고자 하는 곳과 당신이 오늘 하는 일의 방향이 서로 맞을 때 탁월한 성과가 날 수 있습니다. 목적 의식을 생각하며 그것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뚜렷해지면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당연히 그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일을 위한 시간을 따로 정해라. 하루 일과 중 이른 시간을 그것도 많이 따로 떼어 두어야 합니다. 한 번에 4시간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정해둔 시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라.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단 하나의 일을 하는 나를 방해할 자격이 없다는 말을 주문처럼 외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무리 굳게 결심해도 세상 사람들의 방해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연하게 대처하되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할 때는 단호한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해둔 시간은 자신과 한 가장 중요한 약속이므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라.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만이 남다른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이 바로 경지에 이르는 길입니다. 자신의 단 하나에 대해 목적 의식을 가져라. 도전에서 목적 의식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자신을 가장 멀리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역할 모델과 시스템을 찾아내야 합니다. 쉽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에 멈추지 말고 새로운 사고와 기술, 인간관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전문가가 되는 길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이라면 목적 의식을 갖는 것은 최적의 접근법으로 그것을 이루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해라. 무언가에 승낙을 하는 건 다른 모든 것을 거절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무엇도 자신이 최고 우선순위를 지키는데 방해가 되어선 안 됩니다. 거절하는 법을 배우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단 하나를 위한 시간을 찾는 길입니다. 에너지를 관리하라. 너무 많은 일을 하려 애쓰다가 건강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은 정교한 기계와 같지만 품질 보증이 없어서 쓰다가 교환할 수도 없습니다. 고치려면 돈이 아주 많이 듭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고 살고 싶은 삶을 살려면 에너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변 환경을 스스로 관리하라.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과 물리적 환경을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도록 바꿔야 합니다. 우리 삶 속의 유익한 사람들과 매일 가는 길에 마주치는 올바른 물리적 환경은 우리가 단 하나를 이루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내가 선명해지는 한 단어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내 삶의 극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자신만의 인생 키워드를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한 단어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 책입니다. 나만 모르는 한 단어의 비밀이 있습니다. 위대한 리더들은 이 비밀을 이용해 강력한 기업을, 큰 바람을,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이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하는 한 단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맛나게 하는 것을 하나로 잇는 한 단어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친구,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책, 좋아하는 영화, 우리가 다니는 회사, 우리가 시작한 사업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 좋으니 지금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모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요소들은 모두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무엇인지 알아내지 못하면 절대로 잠재력을 발현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한 단어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마틴 루서 킹은 평등, 오프라 윈프리는 마음, 스티브 잡스는 영향력. 이렇게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뻔한 인생의 사슬을 끊고 정말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한 단어부터 찾아야 합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강력하고 중요한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맥도날드 창립자이며 억만장자인 레이 크록은 그저 돈을 벌려고 일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하지만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몇 살이 되기 전에 100만 달러를 벌겠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은데요. 돈을 버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창업자가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남 밑에서 일하는 것에 진절머리가 난 사람들은 왠지 자신이 회사를 차리면 부자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을 버는 게 유일한 목표라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노라 하는 사업가의 면면을 보면 단순히 돈만 보고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판을 바꾸려고 한다. 그들은 세상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그들은 유산을 남기려고 한다. 사업가로 성공하려면 자신이 열렬히 사랑하는 일로 사업을 하고 자신의 한 단어를 경영 철학으로 삼아야 합니다. 세상에 족적을 남기는 사람들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스티브 잡스는 생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23이었을 때 100만 달러를 돌파했고 24일 때 1000만 달러를 돌파했고 25일 때 1억 달러를 돌파했다. 하지만 돈은 내게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었다라고 말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우주의 족적을 남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이미 20대 초반에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을 벌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바로 은퇴해서 파티를 즐기고 세계 여행을 다니고 프로스포츠 구단을 인수하고 여하튼 뭐든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계속 애플에 남아서 일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우주에 족적을 남길 프로젝트에 몰두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억만장자가 된 후에야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게 아닙니다. 세상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기 때문에 억만장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본질이 먼저고 돈은 그 뒤에 따라옵니다. 물론 스티브 잡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원칙은 세계 굴지 사업가에게서 공통으로 발견됩니다. 그러므로 이 원칙을 따르면 우리도 상상을 초월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위대함에 대한 자신의 사고방식이 자신의 한 단어로 이어지고 그 한 단어를 토대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추구하며 본질을 판매하여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업 성공의 근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이 타인의 꿈을 쫓느라 인생을 낭비합니다. 이제 나 자신을 재발견해야 할 때입니다. 성공을 원한다면,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면, 의미 있는 인생을 살며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다면, 먼저 자기 안으로 깊이 들어가 자기 자신을 알고 자신의 한 단어를 찾아서 새롭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로를 힘차게 바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한 단어를 식은 죽 먹듯 순식간에 찾아냅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고민하고 분석하면서 많은 단어 중에서 한 단어를 추려내야 합니다. 평소에 자기 성찰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일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는 아닙니다. 나는 나의 한 단어를 찾고 나서 사업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자신의 작은 확신을 한 단어로 붙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티브 잡스처럼 눈부신 성과를 내고 싶다면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추구하는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명확성이 생기면 다른 것은 다 알아서 풀리게 됩니다. 나는 사업에 탄력이 잘 붙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진척하기 위한 명확성이 없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핵심 가치를 찾기 위해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먼저 배고픈 창업자는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적고 나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써봤습니다. 온몸에서 피가 용솟음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일부러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뭐든 떠오르는 대로 일단 쓰고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목록이 만들어졌습니다. 배고픈 창업자는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 내가 믿는 것, 별 감흥이 없다. 창업자가 세상을 바꾼다. 창업자가 영웅이다. 창업자들을 찬양하라. 모여라.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모두 당신에게 달린 일. 도전하십시오. 믿는다. 열정을 따른다. 극복한다. 인내한다. 계속 전진한다. 박차를 가한다. 안주하지 않는다. 시작한다. 아직은 마음에 쏙 드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거다 싶은 게 없었습니다. 아직은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숨 푹 자고 나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자고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힘들 때는 한숨 푹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는 스티브 잡스에게서 영감을 받아 당장 행동을 개시할 준비가 됐지만 뭔가 명확하게 잡히는 게 없어 답답했습니다. 빨리 명확성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숨 푹 잤습니다. 이튿날 똑같은 목록을 보는데 한 단어가 불쑥 눈에 들어왔습니다. 믿는다 라는 단어였습니다. 원래 거기 있던 말이었습니다. 믿는다가 내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자 다음과 같은 항목이 나왔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믿는다, 열정,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자신감, 잘 될 것이라고 믿는다, 확신. 믿는다만으로는 너무 단순한 것 같아서 살을 좀 붙여보기로 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가능성을 믿는다, 더 많이 믿는다, 모든 것을 믿는다, 믿는 것을 믿는다, 믿고 또 믿는다. 목록을 보면 볼수록 그냥 믿는다라고 쓰는 게 제일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믿는다를 토대로 브랜드를 전면 개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이거다 싶었습니다. 조만간 내 인생이 바뀔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결정이 쉬워졌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모르면 더욱 그렇습니다. 자신의 한 단어는 자신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인도하는 불빛입니다. 그 불빛에 의지하면 무엇이든 결정을 내리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반면에 그 불빛이 없으면 절대로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최선의 선택을 했다는 확신 없이 자꾸만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선뜻 선택하지 못하고 고민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과감하게 행동에 나서지 못하고 자신과 타인의 삶을 개선할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한 단어를 알면 자신의 길에 걸맞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 단어를 알면 예전에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던 것을 쉽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시작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딱 감이 옵니다. 어떤 도시로 이주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딱 감이 옵니다.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딱 감이 옵니다. 모든 게 한결 쉬워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사업도 모든 것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의욕도 더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만의 한 단어가 있으면 의욕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의욕을 유지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과 다른 것, 뭔가 새로운 것, 뭔가 강력한 것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하룻밤 만에 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 길을 찾으려고 생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진전이 보이지 않거나 탄력이 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은 자신이 지금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에서 진심으로 원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날 자신이 할 일이 중요한 일이라는 느낌을 받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 느낌이 들면 의욕을 유지하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그러자면 자신이 한 단어를 알고 그것으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나를 가두는 네 개의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자신의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변 환경, 주위 사람, 우리가 소비하는 미디어와 정보가 낳은 산물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금 그 자리에 붙잡아 놓는 네 가지 제약적 믿음이 있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너무 대담해. 어떻게 생각해?
이미 다른 사람이 하고 있잖아. 너무 단순해. 라는 말입니다. 혹시 큰 목표를 세웠다가 어떤 이유로든 행동에 나서지 않은 적이 있다면 혹시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시작했다가 도중에 발을 뺀 적이 있다면 혹시 어떤 일이 조금 성공했는가 싶다가 정체에 빠져서 끝내 돌파하지 못한 적이 있다면 아마도 그렇게 된 이유는 자신의 제약적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믿음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한 단어는 아주 강력합니다. 거기에는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바꿀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과거의 자신이 큰일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던 제약적 믿음이 자신을 회방 놓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만큼 한 단어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네 가지 제약적 믿음을 분쇄해야 합니다. 자신만의 한 단어가 꿈을 현실로 바꾸어 줍니다. 무언가를 그만두고 싶을 때 뻔한 인생의 사슬을 끊고 정말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싶다면 내 안의 한 단어부터 찾아야 합니다. 모든 분들이 자신만의 한 단어로 부자가 되고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